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을 비추는 카페. 50대 중반의 민수가 조용히 커피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아련하고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반쯤 보이는 채로 접혀 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그 사진에 머물렀다. 이내 잔잔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심한 듯 사진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래지 않은 사진 속 풍경처럼 그의 기억 속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인 양 생생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그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날이면 꼭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니 어쩌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가장 깊이 자리한 그 사람. 찰나의 스침이었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제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애틋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듯 잊혀진 줄 알았던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비밀스러운 추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의 단면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감정의 파고, 그리고 그 파고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때는 아마 늦은 가을이었을 겁니다.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죠. 우연히 마주친 시선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중년의 삶이란 마치 달고 다른 책갈피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수한 페이지를 넘겨왔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여지가 없다고 믿었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쩌면 그래서 더 무료하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 때도 있었죠.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평온한 항구처럼 더 이상의 모험은 없을 것이라 자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난 순간 잊고 있던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말라 있던 감성의 샘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순수한 감동이었죠. 그녀는 윤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업무차 지방 출장을 갔고 예상보다 일정이 길어지면서 낯선 도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소외감,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다 우연히 들른 작은 서점에서 윤희를 만났죠. 서점은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찾던 오래된 시집, 특히 제가 젊은 시절 즐겨 읽던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들고 있었고 왠지 모르게 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 시집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저는 그녀의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 그리고 세월이 주는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 편안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우리는 빠르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저 낯선 곳에서의 일시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그 서점에서 다시 만났고, 서점 문이 닫히면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과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버린 일상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을 공유했습니다. 윤희는 저와 같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가졌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의 감정들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하나둘 쓰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게 깊은 위로와 함께 잊고 있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을밤의 공원은 한적하고 고요했으며 낙엽 밟는 소리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윤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함께 잊혀진 자아를 찾아 헤매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에서 맡은 역할 속에서 저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제 본연의 모습을 윤희 앞에서 다시 찾고 있었으니까요. 가면을 벗고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것이 윤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저는 제 약점과 두려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밀한 고민들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순수한 교감이었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한 그런 정신적인 유대감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육체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감과 이해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준 셈이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늘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이 있었고 사회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짧은 출장 기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꿈결 같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저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감정은 순수한 동시에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제 삶의 터전을 사랑했습니다. 제 가족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행복이 제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윤희와의 관계는 제게 새로운 감정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이 짧은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겪는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깊은 번민에 잠겼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윤희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말에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이해, 그리고 어쩌면 미련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 이 만남을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윤희는 제게 작은 시집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집에 나오는 시처럼 우리의 만남도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기억될 거예요. 짧았지만 그래서 더 소순했던 시간으로요. 언젠가 당신이 이 시집을 펼쳐볼 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제가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시나마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함께 저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작별했습니다. 그날의 서점 앞 가을비가 촉촉이 내렸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 비는 마치 우리의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출장도 마무리되었고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의 삶에 더욱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윤희와의 만남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지만 때때로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의 조각들이 기억의 한켠에서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쓸쓸한 가을날 낡은 시집을 펼쳐볼 때면 그 시절의 아련한 감정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시집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을 감싸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윤희와의 만남은 제게 삶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제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제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옆에 있는 아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의 흔적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윤희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곁에서 저는 제가 지켜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잘거리는 소리, 함께 식탁에 앉아 나누는 소박한 대화들, 그리고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서는 작은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윤희와의 추억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결코 현실의 행복을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추억에 갇히지 않고 현재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민수는 접어두었던 사진을 완전히 펼쳐봅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시집 한 권과 함께 그 시집을 소중히 안고 있는 윤희의 희미한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립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여전히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련함과 현재의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 서점의 아늑한 분위기, 윤희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 그리고 가을밤 공원의 쓸쓸한 정취를 다시금 느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눈을 뜨고 현실의 따뜻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방금 읽던 신문이 놓여 있고 신문 일면에는 가족 행복 증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현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는 더 이상 아련한 슬픔이 아닌 충만한 감사와 희망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섭니다. 그의 뒷모습은 단단하고 발걸음은 힘차 보입니다. 어깨에는 책임감과 함께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이제 가을 햇살 아래 그의 소중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